이번 전시회 빛 조각들 전 전시회 작가이자 큐레이터이자 도슨트 신희진입니다. 물론 제가 가진 지분은 반 정도 되고 제가 끝나면은 나머지 반 정도의 지분을 가진 분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인전을 했으면은 제목을 지나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서 못 봤던 아름다움을 나는 찍어왔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나친 아름다움일까라고 전시의 제목을 지을까 했었는데, 이제 둘이 같이 하면서 공통 분모의 이름 빛 조각들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의 이름이 수련, 목련 이렇게 적힌 것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뭔지 딱 보면 알겠다 하는 게 있나요? 복사꽃. 복사꽃? 겹사꽃. 아, 이거 벚꽃 중에 왕벚꽃, 뭐 겹벚꽃 이렇게. 또 다른 것. 튤립. 수영. 깜짝 놀랐어. 튤립도 맞추는 줄 알고 튤립은 이거예요. 튤립. 틀립. 그리고 이거는 그 수양벚꽃을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은 거고,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3층 집에 살 때 목련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다른 목련이에요. 종류는 다르지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나는 흉내 내는 그런 모습으로 잎사귀가 나와 있어서 찍고 나서 되게 동심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 식물은 저도 이름을 모릅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거는 혹시 무슨 꽃인지? 뿌리를 먹습니다. 뿌리를. 네, 주로. 도라지. 예, 도라지예요. 그래서 도라지 꽃이 속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흔하게 대부분 볼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에 목련.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저 작은 이를 저건. 그리고 이제 설명 안 드렸던 이 작은 꽃은 종꽃말이라고 하는 귀여운 작은 꽃입니다. 그리고 목련은 이 정도 벌려서 이렇게 속이 이 정도 촉촉할 때 향기를 맡으면 가장 좋죠. 사진에서는 향기가 안 나지만 아쉽게도. 자, 이제 이번 전시회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작품들. 지금 있는 이 사진은 작게 해서 보면은 주인공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꽃을 찍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크게 놓고 자세히 보면은 꽃 뒤에 숨은 잠자리 한 마리가 보이죠. 이걸 보면서 가끔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면은 자기 얼굴만 안 보이면은 자기들이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보이는 듯도 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서 행복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진은 많은 남자들을 마음을 뺏었던, 마음을 흔들었던 꽃이죠.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 꽃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꽃이 그 사람을 따서 이 꽃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꽃 이름은 양귀비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양귀비에게 이렇게 주름이 많은 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꾸겨놓은 거 아니고 양귀비가 원래 이렇게 구겨져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얼굴이 구겨지거나 주름진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이 양귀비꽃은 이렇게 주름이 졌기 때문에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구김이 있거나 주름이 있다 한들 사실은 그 사람 고유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구겨져서 아름다워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양귀비꽃은 빨리 식는다고 알려진 하얀색 양귀비인데 양귀꽃이 저렇게 열리니까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마치 하나의 왕관처럼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한없이 흔들리는 이 작은 꽃 양귀비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관을 하나씩 넣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마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아직 보이든 보이지 않든 더 영광스러운 관이 하나씩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네, 그래서 제목은 영광으로 관 씌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꽃에 보이는 노란색 이렇게 자국들은 꽃가루가 떨어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인기가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느티나무 사진인데 4월 말에 원주 문막 삼괴정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보호수를 찍은 거예요. 너무나 싱그럽고 푸릇푸릇해가지고 300살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300살이라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느티나무죠. 300살이지만 너무 젊어 보여서 300 years young, 300살의 젊음이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실 우리 안에도 늙지 않고 유지되는 젊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다음 큰 작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창조주의 아침 침이라는 사진을 보실게요. 이 사진을 찍은 날과 이따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보실 서리 사진은 같은 날 찍은 겁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이슬이 아니라 서리예요. 서리가 녹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영롱하고 예뻐가지고 어떤 보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예쁘고 투명하고, 그런데 그날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아침에 이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딱 저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보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 작은 이파리 하나에다가 이 작은 구슬방울들을, 진주방울들을 올려놓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사실은 가을에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억새가 아니라 그냥 몇 개 나와 있는 억새,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이 저렇게 환하게 들어오고 적당한 각도에 서서 억새가 반짝이는 모습을 찍어 놓으니까 억새가 저렇게 아름다웠나?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든 추한 것이든 다 드러나죠. 근데 사실 빛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점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충분하면은 추한 것들을 또 적당하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어떤 사건도 가장 좋은 빛에서, 가장 적당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리고 적당한 자세를 취하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9개의 그림은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목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질문을 해보자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아주 유명한, 사랑을 많이 받는 꽃입니다.
하지만 꽃이 저 정도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굳이 멈춰서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꽃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코스모스 밭에 오지 않아요. 다 시들었기 때문에 볼품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렇게 볼품 없는 중에도 빛을 받으면 마치 이 코스모스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서리가 녹았을 시점에 찍은 건데 마치 폭죽 또는 불꽃놀이를 하는 듯한 그런 찬란한 모습인데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제가 무릎을 꿇다시피 이 경이로움 앞에 엎드려야 이제 찍을 수가 있죠. 이 제목에다 보시다시피 콩의 눈 고양이는 같이 작품을 전시하는 콩 작가의 눈 고양이를 찍은 건데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동심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 사진과 이 사진에 눈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엽다고. 이 새는 무슨 새입니까? 네, 제비. 날기 시작한 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것이 힘들어서 둥지에서 한 2m 정도 날아와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잘 날기 시작하면은 이런 사진을 찍기가 너무 힘들죠.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서리 사진은 아까 봤던 창조주의 아침 치미를 찍은 날과 같은 날인데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서리를 본 날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서리를 저는 찍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날 이후로 이만큼 아름다운 서리를 본 적도 없고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서리 하나하나가 마치 꽃잎인 듯 나뭇잎인 듯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 그러면은 기둥에 있는 다른 사진으로 지금 보시는 이 바다는 저녁 바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게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건데 같은 바다고 같은 시각이지만 제가 바다를 바라보는 각도만 조금씩 바꿔도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근데 물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진 사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단 한 번도 직선을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선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뾰족뾰족하게 날카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힘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라는 게 어느 날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또 부럽기도 하고 저는 좀 날카로울 때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뭘 찍은 걸까요? 파도? 네, 파도. 그래 보이기도 하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빗방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두 분의 대답이 일부분 맞죠. 얘를 녹이면은 다 물이 되니까. 이게 눈밭을 찍은 거예요. 근데 눈은 우리는 하얗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눈이 쌓인 다음에 햇빛이 나면은 그 반짝반짝하면서 흰색이 아니라 마치 반짝이 가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반짝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지어봤는데 그래서 전혀 힌트를 못 얻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닷가 모래알이죠. 모래알이라서 동글동글 모양이 일정하진 않지만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영롱하게 투명한 것들도 많고
바닷물에 수천 번 씻었으니까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맛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분명 맛은 짤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밟고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맛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별이 하나 떠 있는데 이 별은 원래는 꽃이었습니다. 어떤 꽃이었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꽃들 중에 있어요. 튤립? 튤립. 눈꽃 말인가? 도라지꽃. 도라지. 예, 꽃이 지고 이렇게 씨 주머니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렇게 분명한 별 모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장만 남았는데 이 새는 속담에도 나오는 새입니다. 황새랑 같이 속담에 나오는. 흔히 짧게 뱁새라고 부르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인데 아이들 주먹만 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작은 새거든요. 제가 새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날 이 사진을 찍고 상당히 확인하면서 행복했는데 마침 이렇게 가지에 새싹이 하나 올라와 있고 그 옆에서 이 뱁새가 봄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모습인데 바람도 이 새 옆방향 뒤에서 불어오고 있어서 솜털이 귀엽게 일어난 모습이 초점이 맞아서 찍혔더라고요. 선물처럼 받은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저쪽에 이제 있는 옥수수 사진이죠. 농사를 지시는 부모님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 옥수수는 절대로 택배로 보내주시질 않아요. 따서 바로 먹어야 맛있다라는 이제 철칙을 가지고 옥수수가 한 열흘쯤 있으면 맛있을 것 같다라는 미끼를 던지면은 이제 제가 미끼를 덥석 물고 보령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저 옥수수는 저렇게 사진 한 장 찍히고 그날 봤던 친구와 함께 여자 4명이서 한 솥을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쬐끔해요. 되게 작은 토종 옥수수예요. 되게 큰 옥수수가 아니고. 손가락 3개만한. 그래서 이제는 제 살이 되고 추억이 된 사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